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국민들에겐 황금 같은 추석 연휴였습니다. 네. 가족도 만나고 여행도 떠나는 작은 휴식의 기회였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전후로 가장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방송에 출연한 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이후 8년 만이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방송의 주제는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K푸드 그리고 K식재료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 부부는 같이 출연한 이 셰프들에게 외국인에게 한국의 식탁을 소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예. 대결에 나선 셰프들은 시래기 무떡, 삼계탕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경연자로 나선 김풍 웹툰 작가는 이른바 이재명 피자 선보이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네. 누룽지 튀김 위에 양념한 시래기를 올린 뒤에 연근 튀김으로 장식한 피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본딴 피자 맛본 이 대통령은 장난스럽게 요리를 하셨는데 맛은 장난이 아니다. 이걸 독자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방송은 방영 직후 시청률이 꽤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이 대통령 이날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중요한 자산이다. 그중 K-팝이나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K-푸드의 성장 가능성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뭐 K푸드를 알리기 위한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라고 봤을 때 뭐 정치적 논란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배경 어디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프로그램의 녹화 시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28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예. 이 대통령이 예능 녹화에 참여한 것도 공교롭게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면서 국정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화재 발생 후 이 대통령의 이 48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화재 수습을 담당하던 한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야당은 대통령의 이 예능 출연 부적절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담당 공무원이 이 전산망 복구 압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무대에서 웃고 있었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전산망 복구를 위해서 이 휴가도 반납하고 고생하던 시점이었다면서 그때 대통령이 TV 예능에서 웃는 모습으로 등장한 건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어떨까요? 예, 대통령실은 야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정부 차원의 이 화재 수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이 녹화 당일의 스케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녹화 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이 3실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오후에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복귀한 뒤에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대통령이 화재 이 초기 대응 지시부터 그리고 중간에 이 상황 점검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친 것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네. 또 사망한 공무원의 이 애도 기간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공무원의 이 발인일인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애도의 의미로 이 프로그램 방영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예. 실제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예고보다 하루 연기된 지난 월요일에 방송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야당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를 안 챙긴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이 공세에 올라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논란을 의식한 듯이 이 대통령 지난 7일 SNS에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 출연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과 대통령실 갈등은 깊어지는 모습인데 여당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의적으로 정쟁을 유발해서 이 민족 대화합 추석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예, 3대 특검 수사가 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이 내란 동조 정당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송 출연의 의미 그리고 그 효과를 거듭 짚었는데요.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면서 오직 대통령 흠집내기에 매달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K푸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외교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이 해명에도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이거 주장한 것은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 거짓 해명으로 호도하면서 정작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대응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야권의 이 공세 이전에 화재 발생 당일에 이 촬영에 임한 배경 좀 소상히 설명하고 이후 대응도 투명하게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 방송 출연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여야 간 설전이 급기야는 고발전으로까지 번졌어요. 네, 여야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 끝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거친 설전은 결국 고발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칼은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 녹화 당일 행적을 비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의 타깃은 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주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주 의원은 이들이 자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마치 허위사실인 것처럼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예, 야당 의원으로서 화재 당일에 이 녹화 방송 경위 대통령의 이 행적을 묻는 게 무엇이 잘못됐냐 이렇게 반문한 셈인데요. 그러자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48시간 이 의혹 제기를 대통령실이 소상히 해명했음에도 야당이 역프레임을 짰다. 이건 내란 정당의 후한무치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 여야 휴전은커녕 더 거친 공세에 나서면서 네. 여의도 한파주의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이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관심이 큽니다. 이번 국감 핵심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는 야당 신분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엔 여당으로서 처음 맞는 국감인데요. 네. 여야가 이 공수를 교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 국감은 총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0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여당은 내란 종식과 윤석열 잔재 청산을 내세우면서 전임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드러난 이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전임 정부를 둘러싼 이 책임 공방과 현 정부의 이 정책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말 그대로 이 양방향
공세전이 예고된 셈입니다. 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전국을 뒤흔든 이 굵직한 사건들인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이 전산망 마비 사태,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체포와 석방 논란,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여야 간 충돌의 불씨로 꼽힙니다. 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사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력으로 삼는 이 공세 포인트는 뭘까요? 네, 민주당 내세우는 이번 국감의 핵심 키워드 윤석열 정부의 잔재 청산입니다. 국감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논란과 이 비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특히 올해를 내란 종식의 해로 선포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12상 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 책임 끝까지 묻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의 이번 국감 타깃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3대 특검 관련 부처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이 의혹뿐 아니라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의 이 배경과 성과 모두 검증대 위로 올릴 예정입니다. 예. 당장 의대 정원 확대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전임 정부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이번 국감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의 국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이 흔적을 지워내겠다면서 국감을 통해 정권 교체의 정당성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공격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4개월 차의 이 방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비되는 이재명 정부의 이 개혁 구상 성과를 같이 알리겠다는 건데요. 네. 제가 어제 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때릴 것도 많고 알릴 것도 많아서 추석에 부모님도 못 뵙고 왔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국감의 기대와 긴장 같이 드러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자 반대로 그럼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말 그대로 벼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이 각종 혼선과 논란이 이어진 만큼 정부의 이 정책적인 허점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감 종료 시까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제 국감의 이 컨트롤 타워 격인 종합 상황실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감의 3대 목표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했습니다. 야당의 핵심 타깃은 역시 경제와 민생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란 프레임에만 몰두한 탓에 민생이 무너졌다면서 그 증거를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를 위해 물가, 금리,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과 구상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외교 안보 이슈도 야권의 주요 공세 지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이 국제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면서 이 안보 불안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대응 전략, 한미 동맹 관리, 대중 외교 정책의 이 불안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이 화재로 인한 정부 전상망 마비 사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촬영 논란 등도 공세 카드로 예고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임위별로도 곳곳에서 뭐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핵심 전쟁터가 될 상임위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국감은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젠 가장 큰 전쟁터로 꼽히는 곳은 단연 법사위와 과방위 그리고 운영위인데요. 네. 먼저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여당 강경파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국감 첫 주부터 이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격전지는 과방위입니다. 방통위 폐지 후속 논의와 함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체포 석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또 최근 논란이 된 이 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 등도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네. 통신 3사 대표 모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또 대통령실 국감을 담당하는 운영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하. 예, 이곳에서는 이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뜨거운 논란인데요. 야당은 이른바 김현지 실세 의혹을 거듭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도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면서 내란 관련 의혹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누가 국감 증인으로 나설지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 증인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네, 이번 국감의 증인 명단에는 대통령실, 사법부, 재계 인사들까지 폭넓게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방위 검증이 예고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역시 김현지 대통령실 네. 부속실장입니다. 네. 야당이 이른바 꼼수 인사 논란 제기하면서 부속실장으로 옮긴 게 이 국감에 안 나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어제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김 실장 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하나의 핵심 증인은 이젠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아하, 네. 조 대법원장 이번에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재계 인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무려 2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 연단에 서는데요. 네. 여야가 서로의 급소를 찌르기 위한 카드로 수많은 증인을 내세우는 모습인데 올해 국감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